특히나 저희 엄마는 아빠가 근무할 때마다 매번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터라 제가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더 반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하고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성에도 안 맞는 과를 진학한 대학을 꾸역꾸역 졸업한 뒤 구급대원 직렬로 소방공무원에 합격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세상에 철밥통 공무원 됐다며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지만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저를 안타깝고 딱하게 보았죠. 아무리 여자 소방관 순직 확률이 없다고 했다 한들 분명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위대하지만 위험한 직업임은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그나마 구급대원이니까 딱히 위험한 일은 없었지만 엄마는 늘 제 걱정이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근무한 날에는 녹초가 되어서 집에 오자마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집 직장밖에 몰랐던 저를 보며 엄마는 제게 보채시더군요. 꽃다운 나이에 연애라도 해야지. 집 직장밖에 안 가며 황금 같은 날들을 보낼 거니? 평생을 소방관 남편 밑에서 맘졸이며 살았는데 딸내미마저 내 속을 태우니 원 라고 엄마는 제게 볼멘 소리를 이어나가고는 했죠. 하도 엄마가 잔소리를 해대니 아빠는 제가 연애 못하고 일만 하는 게 다 본인 책임이라 생각하신 건지 문득 제게 동창 친구 아들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이 녀석이 내 고향 친구 아들 녀석이야. 얼마 전 동창회 때 만나서 자식들 얘기했는데 아들 녀석이 현재 금융권에 있다고 하더라고. 연봉도 높고 집안도 잘 사는 편인데 여자라고는 만나보지를 못해 아주 쑥맥이라고 하더라. 친구가 나서서 우리 호란이 소개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호란아, 네 생각은 어떻냐? 저는 딱 들어도 뭔가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서 됐다고 지금은 일이 바빠 못 볼 것 같다고 했지만 엄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채 아빠의 생각을 거두며 제게 무작정 밀어붙이셨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 겨우 시간을 내서 선자리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엄마는 선자리에 나간다고 엄마가 특별히 신경 써준 옷이랑 가방을 메고 발에도 어색한 뾰족 구두를 신고 나갔는데 너무나 어색했어요. 첫 만남부터 늦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한 엄마 때문에 직업 정신까지 더해져 결국 1시간이나 일찍 오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자꾸만 기어 올라가는 치마를 내리고는 목이 타들어가서 홀짝홀짝 물을 마시는데 저는 카페 아래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는 2층의 카페 자리였고 바깥 창문에서 보이는 장면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고 말았어요. 어느 남자와 여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지 시비가 붙었는데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의 뺨을 때린 뒤 제 갈 길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다가 친구와 톡을 주고받고 있는데 근데 안녕하세요. 강호란 씨 맞으시죠? 라고 말하는 남자는 바로 방금 전 1층에서 여자에게 뺨을 맞았던 그 남자였습니다. 딱 정각에 나타났는데 카페 2층의 손님은 저밖에 없어서 저임을 알아보고 온 모양이었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꽤 미남형의 훌륭한 체구를 지닌 사람이었는데 아직 뺨이 채 가라앉질 않아 살짝 빨갛게 부어올라 있더라고요. 남자는 제게 어쩌고 저쩌고 쑥맥치고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제 비위를 맞춰가며 저의 호감을 사려고 노력했고 남자 손도 못 잡아봤던 모쏠이었던 저는 그와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 제가 봤던 일들은 까맣게 잃어버리며 그 사람에게 점차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애에 서툴렀던 저를 능숙하게 리드했고 우리는 곧 연인이 되었어요. 일하는 와중에서도 계속 그와 연락에 재미 들려 했고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항상 그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아하게 될수록 가끔 저는 첫날 그 사람이 어느 여자에게 뺨을 얻어맞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왠지 거기에 대해 물어보면 우리 좋았던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쉽게 말을 못 꺼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우리가 만난 지 1주년이 될 때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황홀한 마음에
당연히 승낙했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와 결혼을 라며 현실이 실감 안 나는 듯 어안이 벙벙해졌다가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어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자기랑 첫 만남 때 자기가 어떤 여자한테 뺨 맞는 거 봤는데 혹시 그날 일 기억나? 라고 묻자 그 사람은 전혀 모르겠다는 듯 무슨 말이냐고 제가 본 게 본인이 맞냐고 오히려 되묻는 것이었죠. 그때는 이 사람이 정말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니면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만큼 능수능란하게 빠져나가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아무튼 저는 그 사람과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치며 깨소금 볶는 결혼 준비를 마쳤고 시까지 치르며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고 예쁘다 예쁘다 하시며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우리 재원이가 워낙 외롭게 자라서 네가 잘 보듬어줘야 할 거야. 넌 활발하고 성격도 좋으니 우리 재원이를 잘 보살펴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리고 재원이가 돈 좀 만지는 애니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거라. 라면서 제게 은근슬쩍 여태 근무했던 직장에 대해 정리하라고 눈치를 주시는데 저는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지 당당하다는 아빠 말씀에 대해 기억하고 제 직업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고 살았기에 남편에게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제 의견을 지지해 주었고요. 남편이 마련한 고급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저는 친구들과 지인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더러 시집 잘 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남들이 그렇다니깐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게 너무 잘했지만 야근이며 출장이며 바빴고 저 역시 교대 근무하며 상시 대기해야 하는 구급대원을 하고 있었기에 남편과 저는 실질적으로 집에서 매일같이 볼 수는 없었어요. 이 모습을 예상했던 양가 부모님들은 손주 걱정에 애가 탈 지경이었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여자가 자고로 집안에 있어야지 남자 하는 일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하고 바람 잘 날 없는 거다. 하루는 시댁에 갔을 때 시아버지께서 또다시 제 직장 문제를 언급하며 친히 말씀하시길래 난감해했더니 남편이 막아주더군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소방공무원 어렵게 돼서 들어간 사람인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직업적 소명의식이 투철해서 그게 말처럼 쉽진 않을 거예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두세요. 처음에는 남편이 누구보다 날 이해해주고 있구나 라고 여기며 고마워했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걸 얼마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퇴근을 하며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게 급한 듯 말하더라고요. 여보, 혹시 돈 좀 있어? 당신 친정 부모님들 퇴직금이며 어머님이 투자하신 상가 건물이며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걸로 대출 좀 받아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저도 몰랐던 저희 집 재산에 대해 꿰고 있던 남편에게 첫 번째로 놀랐고 남편이 투자한 돈이 문제가 있다며 당장 돈을 메꾸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당황한 저를 앞세우며 저희 친정에 찾아가 봤고 무릎까지 꿇으며 도와달라 사정사정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의외로 냉정하셨습니다. 아빠 표정이 유난히 어두우시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네. 전부터 자네 손대지 말아야 할 돈으로 펀드나 주식 노름하다가 큰일 치를 뻔했다며 자네 아버지도 걱정이 많던데 지금 그 손실을 우리 돈으로 메꾸자는 건가? 딱 보기에도 폐가 망신할 게 뻔한데 여태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릴 수는 없네.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 제가 잘 돼야지 호란이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돼서 법적 처벌이라도 받게 되면 호란이는 어쩌시려고요? 솔직히 호란이가 시집 올 때 넉넉한 예단이며 혼수 잘해온 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 뭐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처갓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있으시면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 돈 돌아가실 때 다 가지고 가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선 넘은 말까지 해대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항상 어른들에게 깍듯하고 예의 발랐던 제 남편이 맞나 싶더라고요. 혼수며 예단이며 아내와도 된다 그럴 땐 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의껏 해가서 예는 차린 거였는데 속으로는 저렇게 생각했다니 정말 충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겉으로 저희를 배려해주는 척하며 아무 말 없이 살았는지 이중성에 질리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런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나셨는지 더 이상 할 말 없다며 얼른 가보라고 하셨고, 일체 본인들 앞에서 돈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단정 지으시며 저희를 내보내셨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처갓집이라며 학을 뗐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걱정하는 제게 일이 잘 풀렸다며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태도가 돌변해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괜히 제가 도움이 못 됐다는 것에 대해 미안하긴 했지만, 남편이 꺼낸 혼수예단 문제에 관해 마음이 불편해서 저도 예전같이 남편을 볼 수가 없겠더군요. 하지만 부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을 것 같아 간만에 연차를 써서 남편에게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하려 하는데 근데 세탁하려고 꺼내두었던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술자리가 워낙 자주 있고 회식마저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제게 오해하지 말라고 미리 밝혔던 남편이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식사 자리에서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나던데. 그 남자가 과연 제 말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기도 해서 저는 입을 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한 채 밥을 먹고 젓가락질을 하며 여유롭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죠.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어. 투자자들 비위 맞춰주는 수밖에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게 되고 어울리다 보니 그렇게 됐나 봐. 당신이 그런 거 정도는 이해해줘. 알았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오직 당신뿐이야. 나 믿지 여보? 라면서 스윗하게 제 곁으로 와 볼에 입을 맞춰주는데, 문득 우리가 지금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가 맞나? 내가 정말로 남편을 믿고 있는 건지, 남편이 정말 날 믿게 하는 건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심의 조각은 점차 눈덩어리처럼 불어났고, 그렇다고 진실을 아는 게 두려워서 마땅히 증거를 캐낼 용기조차 없어 전전긍긍해하고 살았어요. 남편은 제 불안한 심정을 느꼈는지 가정과 저를 위해 신경 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풀어졌고, 양가 부모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아이를 가지라는 조언을 해준 게 떠올라 본격적으로 임신을 준비하며 몸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기 천사는 제게 와주질 않았습니다. 한숨만 쉬는 날들이 늘어났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큰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로 인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곧 출산을 한다는 긴급 전화가 와서 저는 익숙하게 장비를 갖추고 출동을 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같이 빠른 속도로 도착했습니다. 작은 소형 오피스텔이었는데 저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한 산모를 찾았죠. 동료들도 정확한 매뉴얼대로 움직이며 산모를 이송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들어가면서부터 느낌이 묘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산모보다 제 눈에 들어왔던 건 거실 정면에 있는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사진 속에는 산모처럼 보이는 어느 여자와 그리고 너무나 내 남편과 닮아 보이는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판단이 들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게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어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고, 그 여자는 제 다리를 붙들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아기를 살리고자 했던 산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제 다리를 붙잡았는데 정작 저는 그 여자를 보며 어찌 손을 써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더군요. 지금 뭐해? 빨리 산모 챙기질 않고 서둘러.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저는 그 여자를 부축하며
들것에 실었는데 그 틈을 놓치질 않고 저는 카메라로 결혼사진을 찍은 후 산모를 수습했습니다. 구급차에 타서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 그 여자를 보며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아니겠지, 그냥 그저 남편과 닮은 사람이겠지 생각을 하며 환자에게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여자는 구급차에 탄 후에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 듯 아예 눈을 감아버렸어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도 어쩐지 저에 대해 아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보며 제발 이 지옥 같은 순간이 지나가기를, 제가 여태 봤던 모든 것이 제 착각이려니 생각하고 싶었어요. 안 그럼 제가 무슨 정신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몰랐으니깐요. 병원에 도착한 후 그 여자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감았던 눈을 뜨며 저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짓고는 안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섬뜩하고 등골이 쎄해지던지요. 저는 그 여자의 미소를 잊지 않은 채 막간을 이용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몇 번이나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분명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제 남편이 맞았어요. 저는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남편은 제 연락을 받질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신호가 가고 있는 짧은 몇 초 동안 가슴속이 두근거리고 미치겠는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곧 그 여자 부모님이라고 나타났는데 둘 다 술 한잔 하다 왔는지 술 냄새가 코끝을 찌르더라고요. 그 여자 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병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 지금 애 낳고 있는데 정서방 어딨어? 지 새끼 낳는데 당연히 와봐야지. 어디 가서 숨어서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는 거냐고? 아유, 바쁜가 보죠. 그만해요, 세은 아빠. 금융권에 있는 사람이 우리처럼 한가한 사람하고 같은 줄 알아요? 연락하니 금방 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네? 그 여자 부모님들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며 금융권에 일한다던 그 여자 남편이 금방 온다는 말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가 나타났죠. 어머님, 세연이 괜찮나요? 일이 바빠서 빨리 온다고 왔는데 저희 아기는 태어났어요? 라고 묻는데 말도 안 돼. 분명 제 눈앞에 있었던 남자는 매일 제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숨쉬었던 그 남편이 분명했습니다. 이때 병원 안에서 아기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들렸고 일제히 시선이 그쪽으로 몰렸네요. 곧이어 간호사는 아기를 데리고 나왔고 식구들은 아기를 보러 주위를 에워쌌는데 남편이 저렇게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렇게 아이를 좋아했으면서 왜 제게 아이 같자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지 보는 것조차 괴로워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떨어뜨리며 모에 홀린 듯 천천히 남편 곁으로 다가가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여보, 당신 지금 왜 여기 있는 건데? 정말 그 아이가 당신 아이야? 내가 싣고 왔던 그 산모가 당신 아이를 품고 내게 도와달라고 전화한 거였어?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 남편은 저를 귀신이라도 본 모양새 마냥 크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의 부모님은 더 놀랐습니다. 제가 여보라고 부르는 말에 반응했던 남편을 어리둥절하게 보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여보라니, 자네는 분명 내 딸이랑 결혼하지 않았나? 그것도 바로 얼마 전에. 식도 다 치르고 이제 곧 애기 아빠가 될 자네가 다른 여자의 여보라니. 어디 상황 설명 좀 해보게. 그게 말이죠. 진짜. 남편은 궁지에 몰리자 일단 대뜸 본인의 긴 다리를 이용해 밖으로 도망쳤고 저는 필사적으로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저 역시 훈련으로 단련된 몸이었기에 정장 차림과 구두 차림이 거슬렸던 남편을 어렵지 않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똑바로 얘기해. 어떻게 된 건지 다 말하지 않으면 나 더 이상 가만 안 있어. 가족이고 나발이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거 당신 주변에 보란 듯 증언할 테니까 나를 화나게 하지 마. 바른 대로 말하는 게 속 편할 거야. 라고 무섭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결국 포기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얘기를 제게 실토했습니다. 실은 그 여자
우리 회사에서 가볍게 아르바이트 했던 여자야. 당신 만나기 전부터 여자친구 있는 와중에서도 잠깐씩 만나는 사이였어. 그냥 서로 필요할 때 만나면 좋았는데 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아이 문제에 관해 동의한 바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였어. 그 여자가 당초에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거 겨우 떼버리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정작 내가 돈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당신네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한 반면 생각지도 못했던 세연이랑 가족들이 도움을 줘서 위기를 모면하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세연이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살게 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나와 결혼했잖아. 법적으로도 내 남편인 당신이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또 했다고? 말 그대로 결혼만 한 거야. 코스프레처럼. 그래야 그쪽에서도 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건 세연이도 다 알고 있었어. 니네 둘 다 미쳤구나. 코스프레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대충 살자. 우리 부모님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걸로 괜히 입방아에 올리고 싶지도 않고. 다시 언급하지만 니네 부모님이 그때 돈만 해줬어도 난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엄연히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네 부모님 탓이야. 그렇게 알고 당신도 눈 감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라며 짓거리는데 하도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그대로 후드려 패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은 안 했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쉴 새 없이 후드리게 되더라고요. 한참 동안 소란에 길 가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저와 남편은 나란히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이참에 친정 부모님이고 시부모님까지 알게 되어 경찰서에 출두하며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 내가 뭘 했냐? 진작 직장 그만두고 애 가지라고 했을 때 말 안 듣더니. 이건 네가 자초한 일이다. 난 어서 우리 손주나 보러 가야겠다. 시부모님께서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와중에서 태어난 손주가 보고 싶다며 병원에 가자시더라고요. 친정부모님께서는 어이없는 모습에 친구고 나발이고 욕을 한 사발 퍼부어 주었고, 고향 친구이자 동창이었던 양가 아버님들은 우정도 사돈관계도 파토를 맞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걸로 이혼을 한다고 했고, 남편 역시 대수롭지 않게 쉽게 이혼 도장 찍더라고요. 뭐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인 건지 저희는 그렇게 쉽게 갈라섰고,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우리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남자는 아기까지 낳은 상간녀에게 딱히 가지도 않은 채 여전히 자기 일에 이로운 여자와 재혼하려고 줄기차게 선을 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뭐 딱히 호적에 올릴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그 상간녀도 남편에게 갖가지 소송을 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쓰레기들이 하는 일 따위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저는 소방 공무원으로서 제 일에 임하며 여전히 이로운 일을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